안녕하십니까.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이 이 흡수 엔진이 작동되는 과학 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원초적인 과학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강부터 8월 90강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강부터는 차례대로 들으셔야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래야 체득적으로 몸이 익숙하게 체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강부터는 차례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는 맨 끝부분에서는 제 동영상을 차례대로 듣는 방법을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흡수 엔진이 작동되려면 먼저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이 있는데 자기장이라든가 카보나드라든가 초전도체는 그냥 이루기가 쉽습니다. 현재 지구 기술로요. 그런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이 레이저예요. 레이저로 헬륨 원자를 레이저에 쏘아가지고 그 레이저를 냉양자화 시키는데 그 냉양자가 지속되는 저희체가 지속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온도에 민감해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다시 원자 상태로 복귀돼 버려요. 그래서 그 초유체 냉연기화 상태를 오래 지속시키는 그 방법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글로벌이 터널링을 이루어야만이 이 핵 안에 있는 강력의 매개입자 글로벌이 터널링을 이루어야만이 공간 양자 거품이 끌려오는 것이죠. 흡수 합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 1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조건 2 자기장의 문턱 진동 이상 공급해주면은 그때 비로소 흡수 엔진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건 2를 설명드리고 이 시간에는 조건 1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그래서 조건 1을 이렇게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이루면은 도대체 양자가 된다는 것은 뭐고 고밀도가 된다는 뭐인가 또 대칭성 깨지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냉헬륨 하나를 여기 꺼내서 확대를 시켜 놓겠습니다. 즉 헬륨 핵 하나를 꺼내서 저 알갱이 하나를 꺼내서 확대시켜 놓은 거죠. 자, 이와 같이 확대를 시켜 놨습니다. 자, 먼저 대칭성 깨짐 문구가 뜨이죠. 이 문제를 대칭성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대칭성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원자에 있어서 대칭성이라는 것은 모든 입자들의 힘의 균형 상태가 딱 맞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건 핵이죠. 원자 핵. 이것은 원자 핵 주위에 있는 전자. 그래서 그 핵 안에서도 힘이 맞거든요. 이 핵 안에 있는 양전하와 이 전자도 힘의 균형 상태가 딱 맞는 상태입니다. 자, 얘의 편의상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실은 전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지금 이 여가 핵이 있습니다. 그럼 전자가 이와 같이 핵을 감싸고 있는 행국입니다. 핵을 감싸고 있는 행국이에요. 자, 이것이 핵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것이 전자라고 해보죠. 그러면 핵 주위에서 이렇게 항상 진동하고 핵 주위를 감싸며 이렇게 진동하고 불확정성 원리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는 전자도 양자이기 때문에 양자는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이와 같이 핵의 주위에서 계속 진동을 하면서 이 핵을 이 안에 두고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양자 현미경으로 원자를 관찰해 보면은 전자가 뿌옇게 보입니다. 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연 구름의 형태로 띄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 자체가 입자이자 파동이기 때문에 불확정성을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린 거고요. 또한 전자는 그 물질 입자이기 때문에 베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자 힘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고유 공간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게 베타성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핵의 주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입자와 물질들을 다 배척해버립니다. 베타 해버립니다. 됐어. 우리는 힘의 균형이 핵과 힘의 균형을 딱 맞춰서 안전하게 이루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들 오지 마라고 베타를 켜버립니다. 그래서 전자를 흔히 울타리, 또 껍질 이렇게 비유합니다. 방어막, 방패 등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전자는 핵의 양전하와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춰서 적당히 안정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또 그와 동시에 이 핵은 이와 같이 조화 시스템을 이루면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균형, 조화, 안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성자 하나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성자죠. 다 구조가 비슷하니까 양성자 이걸 하나를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양성자 하나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커크가 3개 있죠. 커크 2개, 다음 커크 하나. 이 사이에서 지금 물질입자죠. 커크는 물질입자인데 물질입자 사이에서 글루온이 1초에 1조 곱하기 100억 번을 뛰어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물질입자 커크를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력은 속박하는 힘, 속박하는 힘이 곧 핵력이 되겠죠. 이와 같이 물질들은 강력 안에 글루온의 교환 대칭을 이루면서 속박한다고 그랬죠. 1초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힘들을 교환을 해줍니다. 에너지를 교환시켜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속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환 대칭이라고 했었죠. 이처럼 교환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또 파이 중간자가 이렇게 속박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내부는 항상 균형, 조화 상태를 이루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핵을 조화 진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은 이 안에서 항상 조화 진동 상태에 이루고 있고, 핵의 양전하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힘을 교환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자는 항상 대칭을 이룬 상태입니다. 균형, 안정, 조화를 이룬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회전도 없고, 대칭성이 깨져야만이 회전이 나타나는데 그런 게 없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자를 대칭성을 깨뜨려줘야 됩니다. 대칭성 있죠. 대칭성을 깨뜨려줘야만이 핵이 그 대칭성을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연은 항상 대칭성을 복구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고강에서 설명드렸죠. 대칭의 다양한 개념, 대칭성 깨짐에 대해 설명한 그 시간에 설명드렸죠. 미시의 세계든 거시의 세계든 항상 자연은 대칭을 안정, 조화, 균형 상태를 찾아가려고 한다 그럽니다. 자, 지진이 거시의 세계에서 잠깐 살펴보죠. 지진이 그 난리를 치고 지각판 흔들리지만 결국은 지각판의 힘의 균형이 다시 찾아가지고 안정되게,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핵 시스템도 이렇게 그림이 좀 복잡해서 그러지 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어요. 태풍이 그 난리를 치고 뜨거운 기단이 난리를 에너지를
집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나면은 기온이 다시 평온해지죠. 그와 같이 다시 대칭, 조화 안정 상태를 찾아가는 거죠. 자, 미시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알파, 베타, 감마 분계가 입자와 에너지를 내주면서 자신들이 다시 조화, 균형, 안정, 적정한 힘의 조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렇게 원자는 항상 조화, 대칭, 안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칭성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칭성을 다시 또 복구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대칭성을 모든 자연은 대칭성이 깨지면 그 대칭성을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게, 대칭성이 다시 복구되는 게 자연의 제1섭리라고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을, 강력의 대칭성, 강력의 힘은 어마무시하죠. 햇보다 터지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강력한 힘을, 대칭성을 깨뜨리고 추동시켜서 그 대칭성이 다시 복구되도록 추동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흡수 엔진이, 글로벌이 터널링을 일으켜서 공간 양자를 흡수함으로써 작용 반작용으로 비행을 일어난다고 누차히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조건 2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건 2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시작합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규칙. 보스라는 사람과 아인슈타인이 온도가 극냉 상태가 되면 응축물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이론을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라고 합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로 이제 냉각시켜서 양자화를 이룹니다. 양자화. 그럼 대칭성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어떻게 그 원자를 냉각시키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저는 결막고 곧다 그랬죠. 레이저 빛은 에너지를 함수시켜서 한 방에 쏘아내는 것이므로 그 결이 만든 상태가 됩니다. 결을 맞춰서 한 방에 쏘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레이저 빛이 방출돼 나가는데 그 레이저 빛 알갱이 빛 광자들은 엄청나게 진동이 심하겠죠. 양자는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그 끔이 더욱 진동하면서 위축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그 빛은 굉장히 진동이 심합니다. 결이 맞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힘이 크기 때문에 가간섭성이 있습니다. 간섭, 방패를 건너뛰어서 간섭하는 그 성질이 가능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레이저를 쏘아줘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자,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주겠습니다. 레이저를 쏘아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펌핑이라고 합니다. 펌핑. 그러면 이 안에 빛 에너지가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가 그 힘을 먹어 들뜨겠죠. 이 궤도로.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 궤도로 들뜨는 것을 전자 들뜸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전자가 위의 궤도로 이처럼 들떠 올라갑니다. 위의 궤도로요. 전자가 들떠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이런 전자가 들뜬 입자들이 이 안에 더 많게 되면은 헬륨 원자 중 전자가 들뜬 헬륨 원자가 더 많으면 그것을 밀도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빛이 연쇄적으로 방출됩니다. 자, 이렇게 빛이 방출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원자는 이 안에 있는 원자 하나를 지금 꺼내온 거죠. 초이체가 되기 전에 헬륨 원자를 하나 꺼내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빛을 방출하면서 다시 이 바닥 궤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는 항상 힘의 균형을 딱 맞추려고 합니다. 맞추려고 합니다. 남는 힘이 있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부족하면 끌어들이고 그렇게 힘의 조화, 균형 상태를 딱 맞추려고 하는 게 만물의 자연의 대칭 제1원리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빛이 하나가 폭발이 나오거든요.
그럼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빛이 튕겨 나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리자면 레이저로 빛을 쏘아줍니다. 실린더에 쏠 수 없으니까 방열판을 대고 쏘면은 이 방열판이 벌겋게 달가지겠죠. 레이저 자체도 붙겠지만, 그래서 벌겋게 달가지면 이 안이 벌겋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빛이 방사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뭐 숯불 같은 빛이 반사되어 나오겠죠. 그러다가 레이저들이 이렇게 레이저에 의해서 전자가 들뜨다가 밀도 반전이 일어나면은 빛이 튀어나온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의 원자에서 빛이 튀어나오면은 연쇄적으로 옆에 있는 들뜬 전자들이 그 빛을 더욱 먹으면서 아이고 나도 너무 에너지가 많다고 이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이렇게 바닥 상태로 다시 전자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연쇄적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저기서 번개 터지듯이 그렇게 팍 빛이 튀어나가겠죠. 번개 터지듯이 빛이 팍 튀어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전자가 바닥으로 회귀하면서 점차 냉각되면 이렇게 양자화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주면은 그 레이저가 전자하고 궤도를 뚫고 들어가서 이 핵들을 간섭을 해주겠죠. 레이저 빛 알갱이는 엄청나니까 진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진동이 극심하니까. 자, 이 부분을 다시 키워서 설명하죠. 레이저가 들어가서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들 커크를 더욱 진동시켜주겠죠. 진동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레이저 빛은 강렬한 진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커크들이 더욱 진동을 하면서 물질 입자를 진동시키면은, 물질 입자인 커크를 진동시키면은 그 매개 입자가 방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글루온, 매개 입자인 글루온이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는 글루온, 글루볼을 바다가 되겠죠. 글루온과 글루온이 결합해 있는 상태가 바로 이렇게 글루볼들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엄청난 글루온, 글루볼을 바다가 상태가 되죠. 왜? 물질 입자는 생산이 안 되니까. 글루온의 기본적인 속성은 물질 입자를 잡아서 속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질 입자는 없으니까 글루온, 글루볼만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대칭성이 깨지는 거죠. 물질 입자만 보면 죄다 잡아서 속박하고 싶은데 있어야지 물질 입자가. 없죠. 이게 대칭성이 깨지는 거죠. 강한 속박력, 에너지 장벽, 이 강한 속박력 때문에 글루온, 글루볼들이 밖으로 튀어나가도 뭐도 이 안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핵 안에. 그 과정에서 냉각이 되면서 전자도 잠겨버리고, 전자가 안 보이죠? 이렇게 핵만 덜렁하게 남아있지. 여기처럼 대칭성을 이룬 그 원자와 같이 전자가 살아있지도 않잖아요. 핵은 격자에 잠깁니다. 이 안에 물질 입자를 너무너무 갈구하는 글루온 글루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가 잠긴 거죠. 격자 장론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전자가 핵의 격자에 잠긴다 그럽니다. 수학적으로 튕겨가서 이들이 상호와 작용하는 그 관계를 수학적인 논리로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같이 결국은 전자가 잠긴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원자와 같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처음 전자가 궤도에 살아 있는 그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 안에는 전자도 사라져 버렸지, 잠겨 버렸지. 이 안에는 짝을 찾지 못한 글루온 글루볼들이 넘쳐나죠. 매개 입자만 넘쳐나는 거죠. 매개 입자 글루온 글루볼만.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냉양자는 매개 입자 집단에 의한 응축물이다라고 합니다. 응축물. 매개 입자 글루온 글루볼에 의한 응축물이다 합니다. 매개 입자 집단. 이 집단 의미가 지금 집단 의미가 집단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 말이에요. 글루온 글루볼이. 그래서 그 짝을 못 잃은 글루온 글루볼들이 넘쳐나니까 이 대칭성이 깨진 거잖아요. 전자도 잠겼지. 글루볼은 짝을 못 이루고 이 안에 그냥 넘쳐나기만 하지 매개입자만. 그래서 대칭성이 깨졌다고 해요. 그래서 강력 속박력, 에너지 장벽이 속박력 때문에
글루볼이 다른 데로 튀어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닫힌 힘에 불균형이 생기면은, 닫힌 힘이죠. 거기서 불균형이 생겼잖아요. 커크와 물질입자인 커크와 매개입자인 글루온이 3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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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 이게 아니라 이 박혀있는 글루볼들은 나홀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칭성이 깨졌기 때문에 닫힌 힘에 그 대칭성이 깨지면은 반드시 회전이 일어난다고 고강에서 쭉 설명드렸죠. 대칭의 다양한 개념 거기서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면서 그 대칭성이 깨지는 것이에요. 대칭성이 깨지는 거. 자, 이와 같이 전자가 잠기면서 양자가 됐다고요. 전자가 사라졌으니 전자는 베타상의 원리가 있어서 핵을 감싸고 보호한다고 그랬죠. 울타리와 방어 역할, 방패 역할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양자는 항상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진동한다고 그랬죠. 공간 양자 거품 설명한테. 그런데 그와 같이 양자성이 드러난 거예요. 전자가 베타 원리가 사라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를 잘 주고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강한 속박력이 속박되니까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물론 양력에 의한 힉스 메커니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단 배제해 버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니까요. 이와 같이 강력에 의해서 닫힌 힘에 회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가 되고 에너지를 잘 주고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 또 고밀도화 되죠. 고밀도화. 자, 운동장 가운데 볼링공만한 핵이 있고 그 운동장의 트랙을 따라서 10원짜리 크기의 전자가 돌고 있었는데 그 10원짜리 크기 전자가 이 볼링공 핵에 잠겨버렸어요. 핵에 잠겼죠. 전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링공과 운동장 트랙 사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공간이 모두 쪼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원자는 그 내부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간이 쪼그라들었으니 고밀도화 되죠. 자, 밀도는 봐보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변화가 없죠. 전자도 잠기고. 그렇지만 부피는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초고밀도화가 된 거예요. 초고밀도화가 되면은 다음에 여기서 설명한 내용인데 자기장의 공급이 자기장의 진동이 격렬하니까 자기장의 격렬한 진동이 이 쿼크들을 더욱더 흔들어주겠죠. 이 헤드 내부를 이 내부에 있는 알갱이들을 더욱더 흔들어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쿼크들이 그 진동을 더욱 잘 먹겠죠. 자기장의 격렬한 진동을 잘 흡수해서 잘 진동함으로써 쿼크들이 잘 진동함으로써 글루온과 글루볼들이 더욱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더욱 대칭성이 깨지고 글루온, 글루볼, 매개입자 집단이 더욱 가득하겠죠. 매개입자 덩어리가 글루온, 글루볼 바다가 되어버리죠. 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손바지를 입고 몽둥이를 맞으면은 내 엉덩이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손바지를 받고 몽둥이를 맞으면은 그 몽둥이의 충격이 바로 내 엉덩이 살에 충격이 온 거죠. 그래서 엄청 아프고 비명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고밀도가 되면은 이 자기장은 격렬한 진동을 잘 흡수하겠죠. 이 쿼크들이. 그럼 진동이 격렬해지면서 글루온, 글루볼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안은 대칭성 게임이 더욱 진동하고 더욱 대칭성이 깨지겠죠. 동시에 고밀도가 되면은 이 안에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되는데요. 잠깐 설명하자면 자기장 이 안에 에너지를 키워줍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실린더 내부에 에너지를 키워주면은 자기장은 냉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키워주게 되면 이 안에 에너지가 커집니다. 즉, 이 실린더 내부의 에너지는 자기장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커진 힘에서 그게 프랑크 상수라고 그러는데요. 그 커진 힘에서 그 힘을 글루볼이 그 힘을 잠깐 빌려요. 양자는 항상 힘을 주고받으니까 글루볼도 양자니까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 속박된 에너지 장벽을 이렇게 꿰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거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밀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대칭성은 이미 깨져 있고, 대칭성은 깨져 있고, 그래서 대칭성이 깨져야만이 고밀도가 되고 이런 조건을 이루어야만이 바로 조건 제2 문턱 진동 시상을 자기장을 공급해 줬을 때 글루온 글루볼이 터널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공간 양자 거품을 흡수하겠구나. 강력한 시스템의 매개입자인 글루온 글루볼이 터널링을 해서 공간 양자 거품을 강력의 힘으로 빨아들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건 1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겠죠? 이해가 잘 안 되면 재생 속도를 좀 늘려가지고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시간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한 가운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죠.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레이저로 방열판에 레이저 쏘면 이 안이 버럭게 되면서 밖에서 보면 마치 숯불 빛같이 붉은색이 이렇게 나오겠죠. 또 여기서 하나의 원자에서 빛을 방출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빛이 번개 터지듯이 막 한 방에 터져 나온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성경에서 목격됐던 부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걸 목격을 하고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에제키엘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 가운데에는 그 생물들이란 외계인들 같아요. 그 생물들 가운데에는 불타는 숯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생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횃불의 모습 같았고, 자, 그 생물들 가운데는 불타는 숯불. 자, 여기 같은 것이죠. 여기 숯불이 아까 나온 같이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숯불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이에는 횃불의 모습도 같았고, 외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은 에스겔도 정신이 아득했겠죠. 충격스럽기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온갖 상황이 다 벌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모습으로도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 불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정확하죠. 번개 터져 나오니까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단지 에스겔이 살았던 약 2000년 전의 그 문명의 눈높이로 그걸 보고 그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문명의 눈높이로. 그렇지 않습니까? 외계에서 UFO 손에서 그 비행선 안에 조종소 안에서 무슨 숯불을 피워놓고 무슨 횃불을 들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붉은 빛이 방사대에서 나오는 그 숯불 모습 같았고 또 그 안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 이렇게 에스겔이 자신의 문명 수준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북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이 밀려드는데 이 모습이 있습니다. 북풍이 불어오면서 어디서 북풍이 불어왔을까요? 이 흡수엔진 자체가 0K 즉 마이너스 273.15도 C에 근접한 그렇게 차갑고도 차가운 엔진이기 때문에 그 냉기가 전도되었겠죠. 그러면서 북풍같이 차가운 기운 바람이 흘러내렸겠죠. 또 큰 구름이 밀려드는데 그렇습니다. 흡수 엔진이 차갑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는 물 분자들이 연결돼 가지고 연무가 꼈겠죠. 안개나 구름이나 이렇게 연무가. 그래서 마치 구름같이 보였겠죠. 그래서 큰 구름이 몰려드는데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다음에 증명하기 시간에서 제가 그 쭉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증명하기 시간에서 보면은
19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9강에서 보면은 그 사진에 역력히 UFO 하부에 구름이 쫙 끼어 있는 게 사진에 그대로 잡힙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이 다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짧고 복잡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생략하겠고요. 또 이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200m, 300m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땅에 대고 엎드렸겠습니까? 한 50m쯤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겠죠. 공포심으로 두려우니까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그 뜻으로 두려우니까 그 같은 행동을 했겠죠. 즉 가까운 거리에서 UFO를 직접 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던 거예요. 자기 눈높이대로 그 문명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게 분명하죠. 따라서 저 흡수 엔진이 곧 우리가 UFO 엔진이라는 것을 유추해서 확인하고 그 확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추 과정을 쭉 통해서 비교해서 보자면은 흡수 엔진이 곧 UFO 엔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하다고 증명 단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완전한 증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확신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증명하기 시간이 그 3시간이 있는데요. 18, 19, 20 이 3시간 강의인데요. 그 시간을 모두 들으면 확실하게 그 증명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혹시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저 형님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유튜브를 잘 활용을 안 하신 분들은 위해서 잠깐 설명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강의에 대해서 지금 안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잘 보이게. 자, 제 유튜브를 차례차례 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넣고 검색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그럼 이 둥그런 이와 같은 닉네임을 클릭을 해주면 저 밑에 제일 아래쯤에 가서 생성된 재생 목록이 있어요. 제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거기를 클릭을 하면은 1강부터 쫙 뜹니다. 한꺼번에 모두 다. 그래서 그 차례대로 들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 UFO 병원을 증명 동영상들이 이와 같은 모든 동영상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강부터 6강까지는 병체와 시공간이 이렇게 해서 초항석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원리가 있고요. 7강부터는 17강까지는 그 초항석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초항석 불가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 즉 UFO 비용 원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7강부터 12강까지는 핵심 원리고요. 특히 11강, 12강,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이 가장 핵심 원리입니다. 13강부터 17강까지는 그 핵심 원리가 좀 보강되어 있고요. 18강부터 20강까지는 UFO 비행 원리를 증명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이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증명하기를 이루지 못한다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확실히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넣었고요. 21강부터는 웜홀과 융팔 홀들을 비교해서 설명할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자 강력 글루볼이 터널링을 이룰 수 있는 강력이 합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은 조건 1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양자화되고 고밀도화되고 대칭성이 깨져야만이 강력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건 2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